22쪽에 기억을 보시는데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여기서 가처분 앞에 처분이라는 문구를 넣고서 이해하시면 조금 수월하셔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신청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둘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한이 필요한데, 이게 뭐라고 했죠? 판결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을은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이 소송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따라서 중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 시점부터는 병소유가 되니까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 보전소송을 같이 제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전소송은 두 가지가 있죠. 가압류 신청과 가처분 신청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이때 을이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신청,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인데, 이때 을이 가진 채권은 금전 채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금전 이외의 채권이죠. 따라서 보전소송으로 을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이 신청이 되면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은 금방 결정해 준다고 했죠. 결정이 되면 등기소에 뭘 한다고요? 촉탁을 할 겁니다. 이때 이 부동산이 미등기라고 한다면 이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촉탁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그러면 이제 가처분 등기가 촉탁이 됐으면 이제 요 소유권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요 갑은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처분할 수 있다고 했죠.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되셨죠? 그런데 이 재산이 갑이 가진 재산이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이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까? 돈 받고 팔 수 있죠. 그러면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는 건 처분인가요, 아닌가요? 처분에 들어가죠. 처분의 개념은 권리가 있다가 처분을 통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는 것, 즉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요, 안 돼요? 안 들어가요? 아니,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이쪽에게 넘기면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등기 권리를 누가 가지니까? 병이 가지니까. 맞아요. 그럼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요. 따라서 채권자가 금지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있죠. 있죠. 따라서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이는 처분에 들어가니까 채권자가 처분금지 가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한다면 이거는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에요. 가등기 있을 때는 갑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갑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소유권이 생기죠. 그러면 이거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건 처분 자체가 아닙니다. 처분 자체가 아니니까 이것을 채권자가 막을 필요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건 이거는 처분이 아니고 이건 취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이 처음부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정리하자.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게 되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 못하니까 처분금지 가처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강제 집행이 더 쉬워지겠죠. 따라서 이거는 채권자가 금지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처음부터 개념상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이건 처분이니까 채권자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채권자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는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니까. 맞아요. 조금 문구를 바꿔보죠.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되는 겁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있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고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물권 행위가 있을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때 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자동적으로 실효되죠. 그러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가 됩니다. 누구에게? 갑에게. 그렇죠. 갑은 소유권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을 명의로 되어 있죠. 그럼 이 을 명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니까 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이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물권적 청구권이면 가등기할 수 없을 테고 채권적 청구권이면 가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해 행사하는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청인가요? 채청인가요? 아니, 물청인가요? 채청인가요? 물청이 뭔지 모르셔요?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물권에 근거해서 행사하는 청구권.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에 근거해서 행사하는 청구권. 여기서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니까 소유권 물권 아닙니까? 물권이죠. 이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했는데. 네, 괜찮아요. 아직 164일이나 남았으니까. 네. 물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직 확실히 모르시나요? 갑이 을에게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나중에 본래의 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시점에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돼요.
맨날 그렸던 건데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병명이 등기가 있으면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본등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를 지금 등기부는 전산등기부예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칸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본등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본등기할 때 여기 기타란에 등기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등기한 날짜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등기한 날짜에 어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맞아요. 등기한 날짜가 기록되니까 그 등기한 날짜에 어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죠. 따라서 가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본등기한 날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가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물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이 방해되었을 때 그 물건을 근거로 해서 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민법에서. 그렇죠. 그러면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본등기 시점에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등기 이후부터 물권적 청구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본등기 이전에 만약에 을에게 청구권이 있다면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이후에 합니까? 본등기 이전에 합니까? 본등기 이전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단계에서 하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건을 이미 취득한 상태인데 임시로 등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맞죠? 따라서 가등기는 채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물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등기 청구권이니까 이거 물청이죠. 물청이니까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말소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물청이 되기 때문에 말소등기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맺습니다. 어떤 특약을 맺느냐면 계약서에다가 특약상으로서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될 때는 을은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 라는 특약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은 이 특약을 근거로 해서 말소 등기도 청구할 수 있겠네요. 특약을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는 채청입니까? 물청입니까? 네? 아니 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등기 청구한다면 이건 물청이죠. 특약에 근거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소유권,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계약 아닙니까? 계약. 계약에 근거한 말소등기 청구권이니까 이거는 채청이에요. 채청. 그럼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해요. 그래서 말소등기에 가등기도 특약이 있다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특약이 있을 때 얘기고 특별한 계약이 있을 때 얘기고 원칙은 아래쪽으로 가는 겁니다.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 정도도 출제가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어디 갔나? 네? 니은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했을 때 특약이란 문구가 없죠. 따라서 이건 물청이 되는 겁니다.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디귿과 리을은 아까 보셨죠? 네. 그러면 23번을 가겠습니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갑소유 건물에 대한 을의 유치권 등기. 유치권 등기라는 게 있습니까?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29조 2호 각하가 될 겁니다. 등기가 진행이 됐어도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겠죠. 2번 갑수유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될 겁니다. 등기가 됐어도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이 될 겁니다. 채권자 의뢰 등기 신청에 의한 갑수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죠. 이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4번도 아까 보셨죠? 네. 5번 위조된 갑의 인감증명에 의한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첫 번째 관할 위반한 겁니까? 아니요. 두 번째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위조된 서류를 통해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는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겠죠. 그럼 이 등기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죠.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실제관계 부합 여부로 따지겠네요. 맞아요. 따라서 정답은 5번. 24번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등기필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권리가 있던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등기필 정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그럼 이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일 때 첨부하는 겁니다. 단독신청일 때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만 단독신청일지라도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한다. 두 가지.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두 번째,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니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한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등기필 정보는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한 번만 만들어지니까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된다고 했죠. 다른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등기필 정보가 뭐가 대신한다고 했죠.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닐 때는 공증을 받는다고 했죠.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등기필 정보는 언제 작성이 되고 통지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등기필 정보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서 통지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죠?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표제부 등기는 등기필 잘못 얘기했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는 처음부터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표제부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가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등기 신청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등기 신청인이 없는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세 번째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기록이 돼야지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말소 등기는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전세 금액이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때는 전세권 변경 등기하죠. 뭐만 고칩니까? 전세금만 고쳐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저당권 변경 등기도 마찬가지겠죠. 저당권 변경 등기에서 피담보 채권액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액만 고치겠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요건은 뭐였죠?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 명인이 같은 사람일 때 그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서 통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기억나시죠? 네. 그렇다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첫 번째 요건 충족. 등기 신청인이 없을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등기 신청인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이 돼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된다고 했죠.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되는 자는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맞아요.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누구죠? 등기 의무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기록이 되죠. 아까 보셨죠? 근데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누굽니까? 채권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세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새롭게 등기가 되는 자는 누구죠? 보전 등기 명인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직권에 의한 등기니까 신청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등기관이 직권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맞아요. 그럼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처음부터 작성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서 통지를 못 받으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통지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 다른 방법이 뭐였죠? 그렇죠.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에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 더 있죠. 네 번째. 강공서의 촉탁의 등기에는 강공서 촉탁 등기의 경우에는 강공서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 없다고 했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가 원칙적으로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이때도 강공서에게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준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승선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승선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는 작성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청인은 누구죠? 등기 의무자.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누구죠? 등기 권리자.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가 처음부터 작성되질 않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할 수는 없죠. 대신 등기 권리자에게 무엇으로 통지한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 맞아요. 2번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원칙은 맞죠.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그렇죠. 3번을 보시면 등기 관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필 정보는 딱 한 번만 작성이 된다고 했죠. 4번 승선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등기 의무자일 때는 제공해야 되고 등기 관리자일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죠. 5번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소유자에게 통지합니까? 직권 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통지할 수도 없을 겁니다. 되셨을까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완료 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영수증. 따라서 신청인에게 등기완료를 통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서 등기필 정보 작성 대신해주는 등기완료 통지.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서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대신해주는 등기완료 통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1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에서 등기 명의는 이때는 등기완료 통지를 받습니까? 받지 않아요? 네. 첫 번째, 등기필 정보는 작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이 됩니까? 안 되죠. 주소만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완료 통지는 필요가 없겠네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등기필 정보 자체가 작성되지 않는 등기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 대신해주는 등기완료 통지는 존재하지 않겠죠. 두 번째, 영수증으로서 등기완료 통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신청인이 없잖아요.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라고 했죠. 신청인이 아예 없죠. 따라서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는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죠.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등기완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등기필 정보 대신하는 등기완료 통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는 등기가 아니니까. 두 번째,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도 없죠. 왜? 신청인이 없으니까. 맞아요.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등기 명의. 여기 직권 보존 등기 명의는 등기완료 통지 받습니까? 받죠. 등기필 정보 작성 대신하는 등기완료 통지 받죠. 3번. 강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강공서.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뭘 한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그렇죠. 4번.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얘는 신청인이죠. 등기 의무자가 신청했죠.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는요. 요 등기완료 통지.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등기를 신청한 자는 등기 의무자죠. 신청한 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신청인이니까.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서 등기필 정보 작성해주는 등기완료 통지.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등기 의무자도 등기완료 통지를 받고 등기 권리자도 등기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물론 등기완료 통지의 성질은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채권자 대위 신청. 이때 채무자 등기명의 되는 채무자에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죠. 대신 뭘 통지해 준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그런데 등기를 신청한 자는 누굴까요? 채권자.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를 받을 겁니다. 맞아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인이 없네요. 이 등기완료 통지는 못 받겠네요. 맞아요. 대신 이 등기완료 통지를 받겠네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 다음에 4번 보셨고 5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위임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를 통해서 이때 등기가 신청이 된 경우.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없어진 상태죠. 그리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고 있죠.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부자 본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준다라고 통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좀 꼭 외워두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26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는 가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있겠죠.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험생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그렇죠. 요거는 문제를 바꾸신 건데요. 예전에는 예고 등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송이 제기가 되면 권리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등기소에서 등기명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걸 예고 등기라고 했는데요. 그 예고 등기라는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고 등기를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했었어요. 예고 등기. 그래서 가등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예고 등기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미리 예자고 요 고는 경고한다 할 때 그 고자예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권리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등기를 해버립니다. 이걸 예고등기라고 불렀어요. 근데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2번.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말소회복 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있겠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번. 권리 경정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부기 등기로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의 경정 등기는 원칙은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부기 등기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승낙의 대상은 뭐였죠?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순위가 유지되니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없다면 순위가 유지될 수 없으니까 부기 등기할 수는 없고 무슨 등기? 주등기. 기억나셔요? 순위가 유지가 되면 후순위자보다는 선순위가 돼버리죠. 따라서 합산해서 기록해야 되니까 이때는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순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먼저 거는 선순위, 뒤에 거는 후순위가 되니까 기존의 등기를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여러 번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인만이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월 이내에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의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보셨죠? 네. 5번 등기관이 새로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필 정보를 통지를 원하지 않는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아요? 네, 맞죠? 등기필 정보는 딱 한 번만 작성이 되기 때문에 등기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고 했죠.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된다고 했죠.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7번. 이거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이거 등기필 정보에 제가 집어넣은 것 같은데. 있죠? 오늘 나눠드린 거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나눠드린 거에 2번에 있죠? 2번. 이쪽에 5번. 등기필 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거 다시 한번 보고 하죠. 워낙 중요하니까. 첫 번째, 등기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한다면 등기필 정보는 통지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원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다시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분실, 훼손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3번,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1번, 2번은 읽어보시고요. 3번, 승소한 등기임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4번, 등기권리자가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뭐죠? 채권자 대위 신청.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가겠습니다. 27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등기간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셔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집행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정당할 때도 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한다 안 한다? 아까 보여드렸죠.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무엇은 전부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 3번.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관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아니한다. 관공서 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 관리자가 따로 있다면 그 자를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안 나시나 보네. 네. 프린트 보시죠. 프린트 보시면 이쪽을 보시죠. 이쪽. 등기필 정보 통제 상대방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 정보를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함이 원칙이죠. 다만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 아니네. 그 위에 거네요. 그 위에 거. 3번은 위에 반가로 2번이 있죠. 네, 거기 두꺼운 것이 처리한 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10억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때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한다고 했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저당권이 실행이 될 겁니다.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뭐죠?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 등기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압류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처분 제한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요즘은 매각 절차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쓴다고 했죠. 그리고 매수인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네, 매각 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매각 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을 겁니다. 이걸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요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해준다고 했습니까?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병은 소유자가 될 겁니다. 1년 후에 이 병은 정과 매매계약 체결하겠죠. 그러면 정은 등기 관리자가 될 테고 병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럼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이때 이 병은 등기 의무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되니까 무엇을 제공해야 될까요? 등기필 정보. 이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병은 등기필 정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질 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겁니다.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 등기는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죠. 그런데 관공서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따로 존재하죠. 이 매수인을 위해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 등기서는 이 병명의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매수인에게 통지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관공서에게 통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만약에 관공서에게 통지해 줄 때는 관공서는 받아서 매수인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왜? 써먹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안 돼요. 그런데 등기 관리자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자가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니까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 관리자가 따로 있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가 없으니까. 다만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를 위해서 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이 등기 관리자가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작성을 해서 누구에게 통지하느냐? 관공서에게 통지해줘도 되고 등기 관리자에게도 통지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등기필 정보 통지의 상대방이 있죠. 거기 첫째 줄 끝에 보시면 다만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관공서에게 통지해 줄 수도 있고 등기 관리자에게 통지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관공서에게 통지해 줄 때는 등기 관리자에게 보내줘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신다고 간주를 하고요. 네, 빨리 끝내라고요. 네. 3번.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관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아니한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 없다고 했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을 겁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으로 전세권 설정 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건물 도면을 전부로서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일부를 신청할 때만 도면을 전부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확 더 해버릴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지문일수록 반복이 돼요. 그래서 문제집의 용도는 뭐냐면 암기입니다. 중요한 지문일수록 계속 지문으로 반복이 되고 있죠. 그거를 읽어보시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셔요. 그리고 이 기출 문제집이 암기가 어느 정도 되시면 이 문제들이 똑같이 나중에 공부하셔야 될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꾸자꾸 반복하시면 나중에 문제집 풀이할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집의 용도는 암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암기를 자꾸자꾸 보셔야 돼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